2025년 조선시대 병풍 하나가 보물로 지정 예고됐습니다. 제목은 근정전 정시도 및 영구시 병풍. 하지만 이건 단순한 궁중 행사 기록이 아닙니다. 그 속엔 조선의 권력과 정치 그리고 왕이 직접 설계한 공정이 담겨 있습니다. 1747년 숙종의 비 인원왕후의 회갑을 맞아 경복궁 앞에 차일이 설치되고 영조가 직접 어좌에 나와 시를 내렸습니다. 이에 신하 50명이 시로 화답했죠. 그런데 왜 왕은 시를 내리고 신하는 시로 답했을까요? 시로 주고받은 건 단지 문학이었을까요? 아니면 권력의 암호였을까요? 이 병풍은 그렇게 조선식 정치의 풍경을 그려냈습니다. 왕권 강화, 붕당 제거, 탕평 인재 등용. 병풍 속 풍경은 바로 영조가 설계한 탕평 정치의 시각적 증거였습니다. 오늘은 그 숨겨진 이야기, 탕평이라는 이름의 정치 기술, 그리고 그 기술을 실현하며 전국을 주도했던 홍봉안과 조정의 핵심 인물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 콤플렉스로 시작된 공정의 이상. 영조는 스스로를 탕평의 군주라 불렀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 깊은 곳에는 지울 수 없는 그늘이 있었죠. 바로 출신 콤플렉스. 그의 어머니는 무수리 출신 숙빈 최씨. 왕족 중에서도 천한 혈통이라 여겨졌고 그는 늘 스스로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나는 중인의 자식이다. 그 말 속엔 강한 결의와 동시에 뿌리 깊은 방어 본능이 담겨 있었습니다. 자신의 약점을 인정하면서도 그 약점이 드러나는 걸 막기 위해 그 누구보다 도덕적이고 공정한 왕이 되고자 했던 거죠. 바로 이 콤플렉스가 그의 탕평 이념을 낳은 심리적 배경이었습니다. 하지만 공정한 이상은 현실 정치의 냉정함 앞에서 조금씩 왜곡되기 시작합니다. 2. 탕평책은 왜 필요했나? 이인좌의 난과 소론의 몰락. 영조가 즉위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노론의 전폭적인 지지가 있었습니다. 그는 숙종의 아들 중 하나였지만 어머니가 무수리 출신이라는 이유로 정치적 입지가 약했습니다. 그러나 경종이 즉위하고 병약해 후사가 없자 숙종은 그를 왕세제로 책봉하려 했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노론은 연인군 훗날 영조의 왕세제 책봉을 지지했고 소론은 강하게 반대합니다. 그들은 이 결정이 정통성을 해친다고 주장했고 일부는 노론이 경종을 독살하려 한다는 소문까지 믿었습니다. 이후 경종이 사망하고 연인군이 영조로 즉위하자 소론은 이를 정통성 없는 왕의 계승이라 여겼고 일부는 노골적으로 반감을 드러냅니다. 즉위 초부터 영조는 소론의 견제를 받았고 그 긴장감은 1728년 이인좌의 난으로 폭발합니다. 반란을 주도한 세력은 대부분 소론 계열이었고 이 사건은 영조에게 깊은 분노와 정치적 판단을 심어줍니다. 소론은 반역을 꾀했고 노론은 왕권을 지켰다. 이 판단은 그 이후 정치 전반에 걸쳐 노론은 우대되고 소론은 배제되는 결정적 근거가 되었죠. 영조실록 4년 기록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소론은 나를 반대했으며 노론은 왕명을 따랐다. 그러니 나는 노론을 버릴 수 없다. 그렇게 탕평이라는 이름의 제도는 출발부터 복수와 편중이라는 씨앗을 품고 있었습니다. 3. 영조의 탕평 정치, 이상과 현실 사이. 영조는 즉위 초부터 당파를 극복하겠다는 강한 정치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왕과 신하 사이의 의리를 바로 세우기 위해 붕당을 없애야 한다는 탕평론을 내세웠고 이를 바탕으로 전국을 주도했습니다. 그는 기존의 당쟁 구조를 무너뜨리기 위해 공론의 주재자로 여겨지던 산림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았고 그들의 본거지였던 서원을 대거 정리했습니다. 또한 인사권을 매개로 한 당쟁을 차단하기 위해 이조 전랑이 후임자를 청구하던 관행을 폐지하고 3사의 관리를 추천하는 권한도 제한했습니다. 이로써 조선의 정치 구조에서 붕당의 영향력을 줄이고 왕권을 중심으로 재편하는 것이 그의 목표였습니다. 이러한 영조의 탕평 정책은 실제로 붕당의 외형적 갈등을 줄이는 데 효과를 보았습니다. 그는 노론과 소론 모두에게 기회를 주는 듯한 인사를 단행하며 형식적으로는 중립을 지켰습니다. 그 중심에는 홍봉안, 김상로, 조현명 같은 인물들이 있었습니다. 홍봉안은 풍산 홍씨 출신으로 세손 정조의 외조부이자 강력한 외척으로서 영조와 정조 사이를 잇는 정치적 중개자였습니다. 그는 정치적 기획자이자 권력의 중추로서 전국 운영에 깊숙이 개입했고 영조의 탕평 정국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했습니다. 김상로는 노론 온건파로 분류되는 인물로 소론과의 일정한 협력을 시도하며 탕평책의 균형을 맞추려 했습니다.
그의 존재는 노론 내부에서도 지나친 강경파의 독주를 견제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조현명은 소론 출신이면서도 영조의 신임을 받아 중용된 대표적인 인물로 청렴하고 강직한 성품으로 유명했습니다. 그는 실제 정무에서 영조의 탕평 기조를 실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탕평비를 세우는 과정에서도 핵심 역할을 했습니다. 영조는 탕평비에 다음과 같은 문구를 새겼습니다. 주의불비, 신의가 있고 아첨하지 않는 것은 군자의 공심이요. 비불주, 아첨하고 신의가 없는 것은 소인의 사사로운 마음이다. 이러한 영조의 탕평은 이상적으로는 왕을 중심으로 신하가 조화를 이루는 정치를 지향했지만 현실에서는 노론 온건파 중심으로 정치 세력이 재편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이후 1755년 소론 일파가 노론을 제거할 목적으로 일으킨 영모 사건인 나주괴서 사건을 계기로 소론 강경파인 준소가 대거 제거되며 탕평은 다시 노론 중심으로 기울어지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조는 끝까지 탕평의 이상을 놓지 않았고 각 당파에서 온건한 인물을 등용하며 정치의 균형을 맞추려 했습니다. 하지만 말년에는 사도세자와 세손 정조의 문제, 외척 간의 대립이 격화되면서 정치가 다시 파벌 중심으로 흐르게 되었고 탕평은 이상에 가까운 구호로 남게 됩니다. 4. 홍봉안. 외척 탕평을 꿰차다. 홍봉안. 정조의 외할아버지이자 영조의 장인이며 노론의 핵심 인물. 그는 원래 명문가인 풍산 홍씨 집안 출신이었고 혼인을 통해 왕실과 직접 연결됩니다. 세손 정조를 키우며 정치적 실권을 잡기 시작한 그는 탕평의 실무자로 조정의 중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의 역할은 단순한 외척이 아니었습니다. 정조 교육, 정책 조율, 노론, 내부 결속까지 모든 것을 장악한 실질적 2인자. 영조실록에는 그에 대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홍봉안은 업문에도 능하고 세손 교육을 충실히 하였다 하나 그 세력을 조정 안에 과도히 퍼뜨림을 경계해야 하느니라. 영조가 말은 그렇게 했지만 정작 그의 손은 홍봉안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탕평이라는 이름 아래 노론 세력이 다시 정치 중심을 장악하고 있었던 것이죠. 5. 소론과 남인의 완전한 실종. 영조 중후반기 이후 조정의 요직은 대부분 노론으로 채워집니다. 탕평책으로 다양한 인재를 쓰겠다는 말과 달리 소론은 이인좌에 난 이후 사실상 숙청되었고 남인은 숙종사 후 복권되지 못했습니다. 영조실록 12년에는 이런 기록도 있습니다. 노론이 다소 거칠더라도 소론보다는 100배 낫다. 이 말은 탕평이라는 대의와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발언이었죠. 그럼에도 왕은 거리낌 없이 말했습니다. 그 시점에서 탕평은 더 이상 제도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노론의 독주를 가리는 명분에 불과했죠. 6. 정조로 이어진 정치의 유산. 영조의 말년, 영조의 계비, 정순왕후와 김기주를 중심으로 한 벽파가 득세합니다. 이후 정조가 즉위하면서 시파가 등장하고 노론 벽파와 시파의 갈등이 본격화되죠. 정조 역시 탕평 정치를 이어받겠다고 하지만 그가 맞서야 했던 현실은 영조 시기부터 쌓여온 노론 공화국의 구조였습니다. 결국 정조가 친위 세력인 호위군대 장용영을 만들고 규장각을 통해 신진 세력을 육성했던 것 역시 진짜 탕평을 실현하기 위한 몸부림이었던 셈이죠. 영조는 탕평을 말했습니다. 그리고 공정을 내세웠습니다. 그러나 실록과 역사는 말하고 있습니다. 탕평은 이름뿐 실상은 노론의 세상을 위한 도구였다고. 탕평은 이상이었고 정치는 현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현실은 지금 우리가 말하는 공정이라는 단어의 무게를 다시 되묻게 합니다. 조선의 노론 공화국을 만든 그 말, 탕평.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이었을까요? 병풍 속 진실, 오늘 함께 펼쳐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다음 장도 함께 넘겨주세요.